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Part 7을 담당하고 있는 표희정입니다. 제가 인강에서 여러분께 어떤 거 다 정리해드렸었냐면 연계지문 풀이법, 그리고 연계지문의 특징,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 같은 거 다 잡아드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가지고 왔냐면요. 아마 문제 더 풀어보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 2세트 가지고 왔거든요. 3중지문 2세트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습자료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뭐 있습니까? 2세트의 3중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10분에서 최대 12분 정도까지 재시고 먼저 푼 다음에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소중한 지문들이니까 꼭 풀어보시고 요 해설 강의 들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 연계지문 아시죠? 가볍게만 제가 훑고 갈게요. 자, 2개 또는 3개 지문이 1개 세트로 나오는 애가 바로 연계지문이 돼서 보통 우리가 multiple passages라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세트당 5문제 출제되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것 같고, 이중지문은 2개 지문이 1개 세트로 나오는 애. 그래서 2세트 5문제, 10문제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더 비중이 높은 3중지문은 3세트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거 5문제, 15문제 출제돼서 25문제나 만나는 게 연계지문입니다. 일단 비중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연계지문을 웬만큼 잘 풀지 않고서는 고득점 가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계지문의 존재 이유가 뭔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건 기억나실 거야, 그쵸? 왜 사람 부담스럽게 연계지문이 세트로 나오느냐? 2지문 또는 3지문이 세트로 나오게 되냐면 연계형 문제 존재 때문이다. 아시죠? 그래서 연계형 문제라는 건 2지문의 정보가 한꺼번에 필요해. 1개 정답이 나오려면 2지문의 정보가 다 있어야 정답이 도출이 되는 문제가 연계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연계형 문제가 연계지문의 존재 이유. 근데 연계형 문제가 개수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 회차당 보통 적어도 몇 문제 나옵니까? 8문제에서 10문제가 매 회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얘 자체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 맞히셔야지 고득점 가실 수 있어요. 자, 3중지문도 우리가 이미 정리했지만 가볍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 건데, 일단 지문 간의 연결고리를 본다. 2중지문이든 3중지문이든지 간에 지문끼리 연결고리 있으니까 연결고리 가볍게 보시면서 들어가실 수 있으면 내용 캐치가 확실히 더 빨리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주시고, 문제 어떻게 읽는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쵸? 2개, 하나, 2개로 나눠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문제가 나왔을 때 2문제 읽고 요 지문 가고, 1문제 읽고 요 지문 가고, 나머지 2개 읽고 요 지문 가고, 좀 왔다 갔다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었고, 자, 그리고 2개 지문을 연계해서 푸는 요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요 5문제가 고맙게도 ETS에서 무슨 문제 안 낸다 그랬죠? 그쵸? 요거 안 낸다 그랬거든. 그쵸? 이거 너무 고맙잖아요? 요거 안 내는 대신에 이중지문과 같은 성격으로 2개 지문을 연결하는 문제 낸다 그랬죠? 그래서 1, 2, 2, 3, 1, 3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5문제 중에서 최소 늘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데자뷰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1번 지문에서 근거가 잡혔어. 여기 만약에 1 플러스 2로 풀렸어요. 그리고 얘가 2번 지문에서 근거가 잡혔으면 나머지 2문제 중에 최소 1문제는 몇 번 지문이 연결되는 문제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3번 지문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야 요 3번째 지문이 세트로 나오는 존재 이유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도 같은 성격은 2개가 나오지 않고요. 겹치지 않는 성격의 연계형 문제가 반드시 2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 1 플러스 2, 2 플러스 3, 1 플러스 3 문제가 출제되는 걸 기억하시고, 배치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2, 3, 4, 5에 다 잘 나온다고 외우시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2, 3, 4, 5에 다 잘 나온다. 요렇게까지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에서 5번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메일하고 온라인 폼하고 클레임 폼 나왔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딱 봐도 회사명인 것 같아요. B라는 컴퓨팅 회사에 지금 누가 보냈습니까?
운영 부장인 N이라는 사람이 Human Resources 직원, 아까 요렇게 보냈네. 그래서 Human Resources 직원이 요 운영 부장한테 썼고요. 제목 보시면은 요런 게 기본 정보니까 읽고 들어가셔야 돼. 봤더니 직원들의 어떤 보험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가시면 이거 지금 웹페이지가 클릭되어 있는 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Assure Group이라는 이 웹페이지 보이면서, 웹사이트 보이면서 너가 요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Provider Search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뭔가 보험과 관련한 보험 업체를 뭐 이렇게 검색한 느낌이에요. 거기 클릭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캐리어, 여러분 캐리어이라는 표현이 항공사라고 많이 아시지만 앞에 인슈런스가 들어가게 되면 보험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Ridley Insurance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Ridley Insurance라는 이 회사의 베너핏 패키지가 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로 상품이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 Ridley Insurance라는 이 보험사에 뭐를 신청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금 신청서죠. 그래서 claim form이 보통 청구서 같은 걸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신청서, 뭐 보험금 신청서 이런 것들 다 claim form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insurance claim form이니까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성자 이름 좀 볼 건데 여기 insured가 바로 그 고객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윅스라는 사람이 그 고객인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속한 회사가 아까 우리 첫 번째 1번 지문에서 봤던 그 B라는 컴퓨팅 회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쭉쭉 세 번째 지문까지 지나갔고 자,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 B라는 컴퓨팅 회사 1번 지문에 나왔던 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 지문 가야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이 H라는 애가 Ridley Insurance에 대해서 언급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일단 얘가 쓴 지문은 1번 지문이고 얘가 이제 I 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Ridley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했냐? 그러면 일단은 1번 지문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지문 가서 봤더니 요렇게 들어가죠. 네가 요청했잖아. 제안을 해달라고 뭐뭐에 관해서 뭐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플랜은 보통 그 보험 상품 뭐 이것저것 얘기할 때 뭐 이런 보험 상품도 있고 저런 보험 상품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직원들의 건강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제안 좀 해달라고 요청했지.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Quite a few employees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a few라고 하면은 많지 않은 것 뜻하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quite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꽤 많이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적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꽤 많은 직원들, 보험을 제공해야 되는 꽤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를 택해야 되냐면 이 보험 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보험 상품을 택해야 된다? Big workforce야. 그러니까 많은 직원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즉 많은 직원 수를 위해서 디자인이 된 그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직원이 꽤 많나 보군. 이렇게 캐치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low risk job을 한다. 즉 무슨 얘기죠? 위험도가 좀 낮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가 치료가 필요한 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치료가 거의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그렇게 막 위험한 직업을 하는 것, 그 일들을 수행하는 건 아닌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보험 상품은 굳이 비쌀 필요가 없는 거죠.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보험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월별 보험료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걸 선택을 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우리 직원들이 또 뭐도 자주 안 다녀요? 출장도 자주 안 다닌다. 그래서 그들이 또 뭐가 거의 필요가 없냐면 케어가 필요하지 않아? Outside of our insurance carriers provider network.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슈런스 그 보험사의 보험 제공사의 네트워크 바깥쪽에서의 어떤 케어 같은 거는 또 거의 필요하지가 않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주되게 거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기본
자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거지 해외 같은 거에 가치 보장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는 말이야, 이 보험사에 대해서는 뭐를 제안하냐면 리들리 인슈런스, 드디어 나왔네. 리들리 인슈런스를 그래서 제안하는 바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가 조그만 회사이고 reputable 이란 단어 보이세요? reputable firm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명성이 있는, 평판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가 또 뭐도 제공한다라고 장점 얘기합니까? Free health screenings를 제공한다.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screen이란 단어가 뭐 영화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영화란 뜻도 있지만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검진하다, 뭐 건강검진 같은 거 있잖아요. 검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 신원 정보 같은 걸 조사, 검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언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상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creening이라고 하면 보통 토익에 이 두 가지 뜻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검진 또는 상용 이렇게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free health screening이란 건 뭐냐면은 무료로 그 건강 검진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무료 건강 검진을 또 제공한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비교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 두 번째 질문에 나왔던 그 사이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비교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사이트가 뭐를 또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냐면 단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집단으로 있는 그런 단체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이 사이트 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서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너한테 이메일로 보내줄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문제에서 직원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 찾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주 출장 안 다닌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럼 A번 소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직원들이 새로운 인슈런스 플랜을 요청한 반?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쵸? 분명히 내용상으로 보면은 네가 나한테 뭐 그 직원과 관련된 건강보험 플랜 좀 한번 제안해보라고 요청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지권이 새로운 플랜에 대해서 요청했다? 언급 없다고요. 정답 몇 번 갑니까? 그쵸? B번 가시면 돼요. 그리고 C번에 보면 그들이 지금 누굽니까?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한다. 맞죠? 아까 low risk jobs를 수행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C번 소거가 됩니다. 여러분 fairly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꽤라고 지금 제가 해석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quite 아시는 분 정말 많아. 꽤. 근데 중요한 건 reasonably라는 단어도 꽤라는 의미인 거 많이 모르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타당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아시겠죠? 자, 어쨌든 C번 소거가 되는 거고요. D번을 갔더니 얘네가 거의 뭐가 자주 필요하지 않다? 치료가 그렇게 자주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low risk job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B번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2번 가시면 아까 봤던 그 질문인데 그럼 이 H라는 애가 리들리라는 인슈런스 회사에 대해서 언급한 건 뭐라고요? 우리 아까 봤죠? reputable이라는 단어 보셨는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표시하시고 이 reputab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평판이 좋은이죠. 평판이 좋으니까 결국 뭐를 뜻할 수 있냐면 popular. 당연히 재편됩니다. 그리고 respected, highly regarded, well regarded 다 같은 맥락이에요. trusted까지 다. 그리고 trustworthy도 똑같은 뜻이에요. 평판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믿을만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믿을만한 걸로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유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어요? C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 바로 연결해가지고 정답 찾으시는 문제고 여기서 제가 뭐를 좀 짚어드릴 거냐면 실수 나오는 보기 짚어드려야 돼. 여기서 여러분 A번을 실수하시는 경우는 어디에 낚였을 수 있냐면 free라는 단어 보시고 그냥 어디에서 바로 연결합니까? 아까 분명히 지문에 free 나왔잖아. 근데 언제나 보기는 끝까지 꼼꼼이에요. 여기서 free health screening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건강검진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서비스들 중에서 하나를 무료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서비스들 중에서 이 보험사가 제공하는 뭐 여러 서비스 중에서 한 개를 그냥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요 회사 자체가 그냥 뭘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건강검진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니까 제 표현이 안 돼요. 다른 이야기라고. 아시겠죠? 정답은 C.
D번도 살짝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룹 인슈런스를 전문으로 하는 건 아까 봤던 그 사이트가 전문으로 하는 거지 요 업체가 실제 그룹 인슈런스만을 전문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유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도 알 수 없다고 보시는 거 맞습니다. 생각보다 오답률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어떤 보험 상품이 B라는 업체한테 가장 맞을까? 이건 너무너무 전형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뭘 것 같아? 이런 식의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보통 어떤 순서로 풀리냐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문 가셔서 그 고객이 원하는 특징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비교하면서 정답 찾으시는 게 아주 전형적으로 풀리는 원리거든요.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예시를 또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광고 포맷이 분류된 표가 나왔었는데 뭐 1번 광고 포맷의 특징 쭉 나오고 2번 광고 포맷의 특징 쭉 나오고 3번, 4번 특징이 다 나왔어. 근데 고객의 이메일을 봤더니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광고 포맷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 고객이 어떤 종류의 광고 포맷을 선택할 것 같아. 그러면 고객이 쓴 지문을 먼저 가서 고객이 원하는 특징 보라고 했죠. 봤더니 흑백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 광고가. 그리고 2페이지짜리면 충분하고 가격은 300불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고객이 어떤 광고 포맷을 선택할지는 요 3가지 사항에 다 적합해서 일치가 되는 광고 포맷 몇 개 있겠어요? 1개 있겠죠. 그거 찾으면 정답 되거든요.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러면 우리가 1번 지문에서 뭘 보셨다? 일단은 많은 직원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인슈런스 플랜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가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보험료 낮은 거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걸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인 네트워크 케어로 충분하다. 그쵸? 요거 3가지 보셨잖아.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일단 스탠다드를 보시면 인 네트워크 케어만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되잖아. 어차피 out of 뭐예요? out of 네트워크는 굳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인 네트워크 케어만 커버가 되고 그러면서 아주 시리어스한 메디컬 이머전시 빼고는 인 네트워크 케어에만 집중을 할 거고 만약에 out of 네트워크 케어가 필요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large companies한테 아이디얼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대신에 limited budget. 이게 뭐하고 연결되죠? 보험료 낮은 거하고 연결이 되죠? 대신 large company한테 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에 집중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large company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limited budget이라는 얘기는 보험료가 비싸지 않음을 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일치가 된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3개도 보셔야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얘는 왜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out of network care도 포함이 되는데 out of network care가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또 필요치도 않아요? 뭔가 누가 승인해 줄 필요도 없어. 그러면 out of network가 많이 필요한 회사한테 적합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보면 무조건 아니다. 왜? Ideal for firms with few employees니까 직원이 적은이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꽤 많은 직원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적은 직원들을 가진 회사한테 아이디얼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2개도 보시면 어디에서 일단 안 된다는 생각 드셔야 돼요. 여기 안 되지. 여기 higher premium 다 안 돼요. 분명히 아까 low premium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다? A번. 굉장히 전형적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4번 가시면 이 클레임 폼에 나와 있는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이 클레임 폼이면 3번째 질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클레임 폼에 나와 있는 어떤 아이템을 이 W라는 사람의 인슈런스 프로바이더가 완전하게 지불할까라는 얘기죠.
완전히 커버가 될 거란 얘기는 그럼 무료인 거 찾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신청한 거 빨리 봐야겠다는 생각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2번 지문에서 이 Ridley Insurance는 뭐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냐면 Full Cost of Routine Examination. 이게 뭐죠? 이게 정기검진이잖아요. 뭐 2년에 한 번 받고 1년에 한 번 받는 그 정기검진. 그래서 이 정기검진, 인슈어러가 바로 뭐냐면 보험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 인슈어러에 의해서 완전히 제공된다는 얘기거든요. 정기검진 비용은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prescription medicine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처방전 약입니다. 처방받아서 받는 약. 그 처방전 약에 대한 모든 비용도 이 인슈어러에 의해서 제공이 된다. 페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세 번째 지문에 이 W라는 사람이 바로 뭐다? 요 B라는 컴퓨팅 회사에 속한 직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리들리라는 인슈런스 회사 이름 나왔으니까 그럼 요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보험사가 완전하게 커버해 주는 게 뭐라고요? 요 두 가지였잖아요. 정기검진하고 처방전 약.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그걸 빨리 뒤지면 되는데 얘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분명히 reasons for visit이니까 왜 병원을 갔냐면은 이런 거 몰라도 되거든. 뭐 염증성 관련해서 편도선 붓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간에 surgery가 필요했다. 염증이 생긴 것과 관련해 가지고 surgery가 필요해 가지고 방문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뭐 촬영한 것 같아요? 목이 아프니까 엑스레이 촬영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엑스레이 촬영 잘 보세요. 이거는 왜 엑스레이 촬영을 했겠어요? 아파서지 정기검진은 아니죠. 요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요게 정기검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처방전 약은 있죠. 그러면 얘는 커버가 분명히 완전히 되진 않을 거고 얘는 완전하게 커버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가셔야 돼요? D번이에요. 아파서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연결돼서 풀리는 얘가 2+3 문제였다는 얘기고 아까 전에 우리 3번 문제에서 봤던 거 있죠? 그게 아주 전형적인 1+2 문제. 그래서 겹치지 않는 성격의 연계형 문제 2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그럼 윅스가 뭐 하도록 요구받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윅스 관련 지문이니까 3번 지문 가야겠다고 판단 드시고 세 번째 지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이 정보와 관련된 카피본을 너네 회사 의 휴먼 리소스 직원한테 일단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뭐와 함께요? together with니까 영수증과 함께 너의 그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즉 네가 의료기관 가서 돈 낸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수증 반드시 니네 회사에 제출해라. 그럼 당연히 이 영수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불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라. 정답 몇 번 가세요? B번. 그래서 사실 영수증의 아주 전형적인 제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proof of payment 맞거든요. 지불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게 영수증이니까. 근데 보통 내가 뭐 물건 같은 거 사고 나서도 영수증 받으시죠. 그럼 구매에 대한 증거도 될 수 있어서 뭐라고도 제표현이 충분히 자주 되냐면 proof of purchase라고도 제표현 자주 된다는 점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에서 1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금 폼하고 이메일 2개 나왔거든요. 근데 폼 보시면은 홈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 곳에 오셔서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면은 이 홈 서비스라는 건 뭐 집에 관련된 뭐 수리나 설치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그 홈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 홈 서비스의 리소스를 찾기 위한 이곳에 오셔서 환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 폼을 작성한 사람 이름 잘 봐야 돼. MR이라는 이 여자 잘 봐야 되겠죠? 왜요? 당연히 작성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도 이 사람과 관련해서 많이 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커멘트까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여러분 그 라이더이라는 사람이 그 폼 작성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쓰면서 홈 서비스 리소스 파인더의 답장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완전 답장의 형태였습니다. 그쵸? 아까 그 폼 작성했던 라이더가 지금 답장을 보낸 거죠. 아까 두 번째 질문 쓴 존슨이라는 사람한테.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6번 문제가
요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이 홈 서비스 리소스 파인더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이트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사이트인지 한번 볼게요. 1번 지문 가서. 그리고 7번 가시면 라이더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 일단은 뭐 1번 지문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이더가 쓴 게 바로 뭐니까? 1번 지문 작성한 거 라이더니까. 자, 그럼 일단 보면 이래요. 너 이 밑에 있는 폼을 작성하세요. 뭐를 얻기 위해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홈 서비스 프로페셔널스, 그러니까 네 지역에 있는 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로부터 네가 답변을 받기 위해서 밑에 있는 폼을 작성해달라. 그러니까 이 폼의 목적은 뭐다? 서비스와 관련해서 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기 위한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제안받기 위한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너가 이메일을 통해서 뭐를 받을 거다? 답변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이메일에 뭐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수 있냐면 예비해라는 뜻이죠. 예비 견적서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 그 잠재성 있는 이 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근데 너 있잖아. 걔네들하고 각각 걔네들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 그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얘기 나눌 수 있다. 너한테 그 답변을 해준 전문가들과 계속 얘기할 수 있고, 너가 30일 전에만 뭐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30일이 지나면 다시 이 과정을 네가 거쳐야 된다고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6번에 가셔서 그럼 이 업체가 뭐를 하는 업체다라는 거 아실 수 있냐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집주인들과 업체들 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다? B번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C번은 여러분 lowest price를 제공한다는 얘기 자체는 없어요. 그냥 내가 아마 제일 싼 가격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아니요. 지문에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죠? Qualified Home Service Professionals하고 연결해 준다라고 얘기했지, 가장 낮은 가격의 프로페셔널과 연결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C번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7번 문제 얘 관련 문제였죠? 그럼 이 사람 관련해서 봤더니 여러분, 얘가 요청한 서비스가 지금 2개인데 론 서비스 요청했죠?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요 X가 들어가면 아니라는 뜻 아니고 체크가 돼 있는 걸 X라고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X라고,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표시 안 하니까 헷갈리시지만 이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럼 2개죠. 그럼 론 서비스를 요청한 상황이니까 조경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 맞죠? 얘가 조경 서비스 맞습니다. 잔디와 관련된 서비스면. 오케이? 그래서 A번 언급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내가 지금 추가적인 커멘트 부분을 보시면 60년이 된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내 베드룸에 있는 거하고 이 세탁실에 있는 파이프 몇몇 개가 고쳐지거나 교체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배관공이 필요한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배관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론케어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론케어. 그럼 얘는 론케어와 관련해서는 먼들리 서비스를 원한대요. 그쵸? 그래서 매달 서비스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서비스를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7번의 보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녀의 집에 있는 몇몇의 파트에 대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B번 언급된 바고, C번을 딱 봤었을 때 약간 웃음 지어지셨어요? 그쵸? 왜냐면 그녀는 최근에 지어진 집에 사는 거 아니잖아. 분명히 집 몇 년 됐다 그랬어요? 60년 됐다 그랬죠? 자, 잘 기억할게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뭐다? 틀린 정보는 난문제의 무조건 정답이에요. 무조건 정답. 그래서 정답 몇 번 가셔야 돼요? 사실 C번이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D번에 나와 있는 거, 그녀가 지금 뭐를 찾고 있냐면 recurring service. 이 단어 몰라도 꼭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recur 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반복되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recurring service라는 거는 다시 반복되는 서비스를 얘기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monthly service를 요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도 확인이 된 바입니다. 그래서 C는 틀린 정보라서 확신 가지시고서 정답 찾으셔도 됩니다. 자, 8번 보시면 존슨이라는 사람이
라이더를 위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2번 질문 가란 얘기거든요. 존슨이 쓴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네 서비스 요청과 관련해서 너한테 이제 답을 주는 거다. 네가 여기 웹사이트에서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네가 그거 요청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너한테 주는 건데 내가 뭐라고 믿냐면 내가 너한테 뭐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어? 네 요청, 배관과 관련한 네 요청에 대해서는 그 배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뭐는 안 되지만 not with your other need라고 하니까 너가 필요한 다른 건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2개 요청했던 것 중에서 지금 2가지가 표시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고 플러밍은 제공되는데 the other one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론 서비스가 얘네가 제공 못한다고 하는 서비스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 잡으시는 거라서 이렇게 선택사항을 가지고 연결고리 잡아서 정답 나오는 연계형 문제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다? C번이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사항과 관련해서 연계형 문제는 진짜 ETS도 잘 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전형적인 세트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서 노트북의 색깔이 랩탑의 색깔이 3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이트, 블랙, 다크 블루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객이 편지 쓰면서 저는 어두운 색깔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연계형 문제 정답 같은 거 뭐 같은 거 낼 수 있다? 고객은 화이트 색상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연계형 문제죠. 선택사항이에요. 됐어요? 다시 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가장 많이 쓰이는 돌 종류는 ABC라는 종류고요. 그 외의 돌들은 스페셜 오더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D 종류의 돌로 주문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스페셜 오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 내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도 정답 낼 수 있어요. 고객은 덜 쓰이는 종류의 돌을 주문하고 싶어 한다도 재평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ABC가 가장 많이 쓰이는 돌 종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의 연계형 문제 잘 나오니까 참고 삼아 좀 패턴 좀 보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연계형 문제 1+2 문제로 잘 푸셨고요. 9번을 가시면 존슨이 이 회사의 일에 관련해서 언급한 거 뭐니? 라고 했기 때문에 존슨이 언급한 바 봐야 되기 때문에 2번 지문 여전히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2번 지문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좀 오래된 집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 On a regular basis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여기 there are many of them 많은 이 지역에 많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많은 그것들은 당연히 뭐죠? 이 오래된 집들이 이 지역에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네가 요청한 것도 우리가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근데 우리가 $90를 청구한다. 너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그자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견적서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90를 청구한대요. 너무 중요해. 이렇게 눈에 띄는 정보는 반드시 표시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ETS가 이런 눈에 띄는 정보는 진짜 근거를 많이 삼거든요. 그럼 일단 표시해두시고 근데 이 찰지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너가 나중에 우리 업체를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용하게 되면 이거는 또 뭐가 된다? 다시 면제가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우리 업체 고용하면 이건 또 결국은 무료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워크는 뭘 포함한다? 보증을 포함하는데 그 보증이 부품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 작업과 관련해서 다 보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너의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9번 문제. 그럼 이 회사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풀 워런티 제공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답은 A번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풀 워런티까지인가라는 게 약간만 헷갈리셨다 해도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냐면 보기의 제 표현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다른 보기 보면서 소거해내시면서 정답 찾으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오답률을 줄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B번에 보면 여기 얘가 bathroom repair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이 업체가 실제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없잖아요. 그냥 플러밍은 다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C번 보면 다른 업체들과 유사하다 이런 언급도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뉴 하우스 빌딩을 전문으로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의 건설과 관련한 걸 전문으로 한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A번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그럼 여러분 10번을 딱 대했을 때 무슨 생각 드셔야 돼요? 이미 1 플러스 2 문제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10번 문제만큼은 3번 지문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야겠다라는 능동적 예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10번을 갔더니 라이더이라는 사람이 존슨한테 하기를 원하는 거. 즉, 라이더가 존슨이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라이더가 쓴 지문 가야 되니까 3번 지문 가시는 겁니다. 3번 지문 가서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 라이더가 존슨한테 답장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답변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너네가 되게 작업 잘한다고 얘기 들었다? 근데 내가 뭐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이 있냐면 니네 에스티메이트과 관련된 그 정책 있잖아. 그게 약간 나는 좀 염려스럽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할 계획이냐면 3개의 견적서는 내가 다 받아볼 계획이야. 왜냐면 이거는 괜찮은 그런 관행이잖아. 여기서 3개 정도는 받아보고서 비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의 그 에스티메이트 프랙티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다. 즉, 네가 얘기한 그 금액 90달러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부담스러운 데란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알고 있다. 몇몇의 회사들은 또 너네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제공한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밑에서 하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싶냐면 니네가 고려해 줄 수 있는지 제공하는 거. 뭐를요? 이 서비스. 그럼 그 에스티메이트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에스티메이트과 관련된 거를 and no charge 이거 얘기하려고 뺑뺑 돌려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final decision에 상관없이 왜냐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네가 결국 우리를 고용하게 되면 90유로는 다시 무료가 되는 거다. 면제가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내 final decision 상관없이 그냥 estimate 줄 때 그냥 무료로 주면 안 되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 분명히 얼마 청구 들어갈 거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연결되셔야 돼요. 90달러 청구 들어가는 부분. 눈에 띄는 정보는 반드시 표시가 필요한 게 여기 두 번째 질문에 올라가서 위치를 빵 하고 찝어줄 수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10번에 라이더가 존슨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결국은 뭐다? 이거 눈에 띄죠? 눈에 띄는 거 먼저 보시는 거야. 그래서 90달러의 그 견적 그 요금과 관련해서 이미 그냥 면제시켜 달라. 이거 파이널 디시전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다? C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렇게까지 해서 두 세트 문제 풀이 마무리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푸신 난이도들은 사실 한 중정도 레벨에 가까운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지만 실제 우리 정기 토익에 요 정도 레벨이 더 자주 등장하니까 요 정도 레벨을 세트당 한 5분 안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푸실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 강의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